최근에 지드래곤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3개월 안에 앨범 낼 거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들 오래 기대했고, 사실 빅뱅 같은 경우야 뭐 일본 특히 중국 이런 데선 여전히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지드래곤까지 더해진다면 YG는 2분기쯤 가서는 모멘텀들이 조금 몰려있다. 혹시 평가를 해보자면 여기 이제 솔로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제니가 솔로 활동 먼저 했었고, 네, 이제 줄줄이 또 하나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니, 로제, 리사, 이제 마지막 주자가 지수가 된 거. 아, 지수가 마지막이었어요? 솔로? 네. 아, 그 전에 다 했어? 왜 나 몰랐지? 그럴 수 있죠. 네네네. 뭐 현생 살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네, 뭐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블랙핑크로 이제 완전체로 할 때랑 각각 솔로를 할 때랑 이게 어때요? 좀 수익성 측면이나. 근데 이제 완전체로 하면은 공연을 돌 수 있으니까 네. 그게 공연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의 사실 수익성 기여는 완전체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솔로로 하는 게 뭐 이게 지금 한 135만 장 정도를 팔았거든요. 각각? 아니면 지수가. 합쳐서? 아, 지수가요? 혼자서. 벌써요? 예. 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요? 아니면 어디에서?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숫자로만 집계가 되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공구해서 많이 사서 그냥 글로벌 숫자 집계된 게 지금 135, 그러니까 한국에서 집계된 숫자가 135만 장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지수 그 앨범이 좋은 것도 있고 이 팬덤이 강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앨범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제 2018, 19년도는 2천만 장 정도밖에 안 하던 게 지금은 8천만 장까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앨범도 같이 올라온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뭐 130만 장 한다는 게 뭐 지금 만약에 뭐 제니, 리사, 뭐 로제 혼자 나왔을 때 뭐 그만큼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체랑 솔로 활동이랑 수익성을 비교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 실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혼자서 135만 장을 팔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숫자인 거고, 그래도 이제 블랙핑크 입장에서는 완전체로 활동을 지금 투어를 돌고 있거든요. 네. 투어 도는 가운데 지수 솔로까지 더해지니까 블랙핑크가 낼 수 있는 이 실적 기여가 더 더해졌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미 혼자서 100만 장 이상을 팔았으니 당연히 1분기 실적도 좋겠고요. 원래 그룹이 앨범을 100만 장 이상 팔면 그 대박이라고 했었는데 그쵸. 이제 솔로로 100만 장. 왜냐면 이제 걸그룹은 지금 이번에 트와이스만 보셔도 선주문이 거의 170만 장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걸그룹이 저번에 나왔을 때 100만 장이었고 이번엔 또 200만 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신보가 나올수록 한 번씩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투어를 돌고 다시 팬덤이 생기고 구보를 사고 궁금하니까 신보 사고 네.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지금 블랙핑크가 또 투어를 돌고 있고 이번에 그 프랑스에서도 정말 큰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잡았어요. 네. 7월 달에. 그래서 뭐 YG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블랙핑크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기여를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블랙핑크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블랙핑크는 너무 잘하니까 이 정도는 뭐 당연히 하지라는 식의 조금 상방이 막힌 느낌?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 대비 주가가 아무리 블랙핑이 잘해도 크게 튀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고요. 블랙핑크가 대장주는 맞는데 이게 성장주냐? 이제 클 만큼 컸다. 그쵸. 잘해도 얘네 원래 잘하니까 당연히 이 원래 정도. 1등이니까. 네, 그리고 불핑은 너무너무 저평가됐으니까 이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실 YG의 주가를 끌고 가기에는 불핑이 잘하지만 이제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블랙핑크는 계약이 언제? 7월인가? 언제죠? 올해 7월 8월 그쯤에 해야 되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재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이거는 마치 그거예요. 작년에 방탄 군대 가나요 안 가나요랑 똑같거든요. 거의 그쵸.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군대는 안 갈 텐데 그쵸. 계약을 7, 8월이면 이게 공시 대상인가? 이거는 근데 이제 트와이스도 올해 재계약을 이번에 했는데 뭐 금액을 크게 했을 텐데 계약 공시를 안 한 거 보면은 아마 공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부터도 그래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형 자산이고 계약 규모고도 보면 이제 공장으로 따지면은 단일 매출 비중 얼마 이상 이거잖아요. 자본금 대비 얼마 이상. 맞죠. 당연히 엄청난 건데 이거는 공시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쵸. 근데 지금쯤이면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스포츠 스타들도 계약 만료되기 전에 빨리 계약을 마무리 짓고 맞아요, 활동 맞아요, 더 열심히 맞아요.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불확실성 해소시키고. 근데 이게 임박해서 가면 이제 주주분들도 그렇고 그쵸. 조금 이제 우려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쵸.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YG는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나는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제 YG를 조금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난 리스크 재계약, 관리를 해야 되는 예, 거고. 난 재계약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YG를, 왜냐면 지금 엔터 3사 4사 중에서 가장 좀 주가가 들어가기에는 그래도 차트가 그렇게 불편한 차트는 아니잖아요. 막 JYP 날아가고 이러고 있는데, 시청도 뭐 이제 1조. 예, 그래서 뭐 키 맞추기로라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베팅을 거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재계약이 화이팅입니다. 그러게 진짜 요게 가장 큰 불확실성.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만한 기대 요인은 베이비 몬스터가 있겠죠. 아, 언제였죠? 그 친구들이 나오는 게? 근데 이게 자꾸 밀려요. 그래요?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이제 상반기 중에 선공개로 노래를 뭐 먼저 공개를 하고, 네네네. 하반기에 실물 앨범을 가지고 데뷔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블랙핑크 나왔었던 것처럼 뭐 핑크베놈 먼저 나오고 이제 셧다운 앨범 내고 같이 나왔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티저 아니면은 뭐 그냥 선공개곡 하나 정도 예, 내놓고 그냥 앨범에 수록된 공개곡 하나 먼저 이제 상반기 말쯤에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앨범으로 데뷔를 하고, 그래서 베이비몬스터가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은 2분기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2분기에 걸친 이벤트가 많아요. 이쯤에 이제 베이비몬스터 데뷔, 그리고 블랙핑크 재계약 가능성 여부가 이제 판결이 나고, 이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또 최근에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지드래곤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3개월 안에 앨범 낼 거라고. 최근에요? 연초에? 3월. 아 3월에 또 올렸었어요? 네, 3월에 뭐 인터뷰에서 뭐 3개월 내가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곡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3개월 안에 앨범 낸다고 얘기를 해서, 뭐 그게 진짜라면 이제 6월에 앨범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들 올해 기대했고, 사실 빅뱅 같은 경우야 뭐 일본, 특히 중국 이런 데선 여전히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지드래곤까지 더해진다면 그래도 이제 YG는 2분기쯤 가서는 모멘텀들이 조금 몰려 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내가 어디에 좀 더 베팅을 할지 결정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YG도 얼마 전에 그 보니까 사업 보고서에 문구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멀티 레이블 체제로 간다고. 그게 엄밀히 말하면 멀티 레이블이라기보다는 멀티 프로듀서 체제예요. 아 멀티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멀티 프로듀서랑 멀티 레이블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 팀마다 이제 뭐 다양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옛날에는 이제 테디라고 하는 사람 혼자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다양한 프로듀서를 가지고 뭐 이제 뭐 베이비몬스터 담당 팀은 뭐 베이비몬스터도 지디도 불핑도 다 테디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프로듀서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조금 더 활동 주기를 땡기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멀티 레이블이라기보다는 담당하는 프로듀서를 많이 늘려서 이제 활동 주기를 더 빨리 땡기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프로듀서들이 혹시 YG에 그래도 YG도 나름 있어요. 이게 또 큰 규모의 회사니까 YG 이제 막 탐방 가보면은 네. 그 밑에 층에 다 프로듀싱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들어가 보지 못하지만 이제 막 밖에서 이렇게 멀찍이 보면은 막 뭔가 막 다 문이 닫혀 있어요. 뭔가 하나 봐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완벽주의자신지 잘 나오진 않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도 뭔가 곡이. 아 곡. 네, 뭔가는 매일매일 작업은 하시나 봐요. 네네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한 땀 한 땀 열심히 만들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빛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저 이제 3사 대비해서 이제 활동 주기가 또 막 빠른 건 아니고, 이제 불핑도 사실 올해 끝나면은 하반기는 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투어를 1년을 돌았고. 그거 끝났나요 혹시? 불핑 하고 투어가?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 세계 투어니까. 예.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서울을 기준으로 계속 투어를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막 돌고 있는데, 네. 이제 하반기에 또 앨범을 내는 건 솔직히 이분들도 사람인데 쉬셔야잖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아마 활동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YG는 그래도 2분기까지 모멘텀은 많다. 그리고 이제 잊혀졌지만 트레저라는 보이그룹도 있어요. 트레저 잊혀졌네요. 잊혀지진 않았는데 이제 네.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을 다시 한번 상기를 YG에. 네. 네.
일본인 3명, 원래 12명이었는데 2명이 이제 탈퇴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인 3명, 이제 한국인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는데 일본에선 되게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그 교세라돔, 오사카에 있는 교세라돔에 입성을 했었고 일본에서만 거의 30만 명 정도 모객을 처음으로 일본에서 투어한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시아 투어 돌고 있고요. 뭐 트레저도 아직까지 앨범 기준으로는 100만 장을 못 넘긴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번에 앨범을 내면은 그래도 100만 장 넘기면서 조금 더 성적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 말고 또 저기 하나 있지 않나? 그 보이그룹 있지 않았었나요? YG에서? 그 친구들을 해체했나? 그 사랑을 했다 그 물론. 네. 아이콘이랑 아이콘, 위너가 아이콘, 있어요. 아이콘. 근데 아이콘은 아이콘하고 이제 위너. 재계약이 안 됐고 예. 이제 그 아이콘에 있는 분들은 다른 소속사 가서 새 출발을 하세요. 그래요? 아이콘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위너는 재계약을 해서 이제 뭐 활동을 하는데 물론 위너 저 정말 좋아하지만 이제 막 블랙핑크만큼의 실적을 내는 가수는 아니니까 그쵸. 네. 어떻게 보면은 보이그룹은 빅뱅 이후에 는 트레저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트레저. 네, 트레저 기대해 주세요. 제가 또 콘서트 갔다 오니까 콘서트를 잘하더라고요. 콘서트를 자주 다니시네요. 제일 최근에 가신 게 어느 콘서트예요? 진짜 최근이 그 트레저 콘서트 오사카 갔었어요. 콘서트 보러. 지난번에 그 일본 갔다 오셨다는 게 그 트레저 거였나? 그건 아니, 이제 그때 NCT. 세븐틴. 세븐틴. 네, 도쿄돔. 일본 자주 가시네요. 네, 한국에서는 공연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가야죠. 그래서 한국에서 자주 해야 되는데 해봐야 뭐 한 이틀 하고 끝내고 막 근데 하니까 막. 한국이 돈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와이스 매진 안 됐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팬들이 되게 섭섭한 게 왜 한국에서 공연 많이 안 하냐 하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공연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막 활발하게 인기가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 가수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진짜 속상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해외를 가는 게 오히려 돈도 많이 벌고 모객도 빨리 차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봐야 한 이틀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돈이 안 되니까요. 해외에서도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거 지역마다 다른데 이제 뭐 한 공간에서 이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공간을 다르게 하면서 이제 막 3, 4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크지 않다. 근데 요즘에 그 티켓팅 하는 거 보면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나우나 티켓이라든지. 그거는 못 해요. 네, 나우나 티켓은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금융회사에서 나우나 티켓은 다 잡으려고 해요. 왜냐면 고객들 때문에. 맞아요. 아니면 뭐 자동차 영업사원들까지 다 나우나 티켓 잡으려고. 맞아요. 저 고객 되고 싶어요. 저 영웅시대거든요. 힘들어요. 영웅시대면 저기 임영웅. 임영웅. 네. 그래요? 저는 장르가 다양해요. 이현주 홍보님이 그 일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취향이. 네. 전 투표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투표 안 해도 그 임영웅님은 될 것 같아서 그치. 다른 분으로. 야 스펙트럼이 넓네요. 아이돌부터 뭐 트로트까지 네, 다. 가기 힘들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또 자신감 있게 막 3회, 4회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기도 조금은 엔터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그쵸. 뭐 진짜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임영웅만큼의 티켓 파워가 국내에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연장 크기도 네. 한국에서 막 5만 명 이상 들어갈 만한 그런 큰 공연장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객을 최대한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티켓 가격을 막 20만 원 이상 올리지 않는 이상 큐를 늘려야 되는데 한국에선 인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죠. 해외는 큰 공연장들이 많고 이제 그거를 회당 개런티, 미니멈 개런티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이제 순매출성으로 꽂히고. 그래서 돈이 되는 건 사실 해외 투어라서 국내 엔터사들이 한국에선 잘 공연을 안 합니다.